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 류유선입니다. 저는 오늘 2021년에 수행한 대전 지역 이주 여성의 창업 사례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대전의 이주민 규모는 적은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2006년 8,617명이던 이주민 수는 2020년 말 기준 32,06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내부의 다양성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적, 이주 목적, 체류 기간, 언어, 종교, 학력, 직업, 계층 등 이주민을 하나의 범주로 보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의 대상인 결혼 이주민의 다수는 여성입니다. 대전도 여성 결혼 이주민이 남성의 6배를 넘습니다. 이들 결혼 이주민 대부분은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습니다.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 인정과 가족의 인정, 재미와 자유 등이 경제활동 참여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높은 경제활동 참여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대다수는 저임금, 저숙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 원도심에서 창업을 시도하고 있는 이주 여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를 통해 결혼 이주 여성에서 창업가로 전환하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선 인터넷,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서칭을 통해서 원도심 주변에서 창업 중인 점포를 찾았습니다. 다음에 지역의 다문화 활동과 관련 연구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점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나서 창업 점포들을 방문했습니다. 위치나 운영 요일, 시간대, 주 고객, 판매품, 창업자들을 방문을 통해 파악하고 나서 6개의 식당을 골랐고 인터뷰 의사를 물어 최종 4개의 식당을 선정했습니다. 국적, 업종, 각 창업자들의 상황 등의 다양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선정된 식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 연구 A식당입니다. A식당의 창업 여성은 필리핀 출신의 50대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1999년 결혼 이주로 한국에 왔습니다. 자녀가 4명인데요. 창업 역사를 보면은 2017년에 식당을 오픈했고요. 이 당시에는 여러 명이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2018년에는 본인만 혼자 있는 단독 식당을 오픈을 했습니다. 주요 메뉴는 필리핀 음식과 필리핀식 재료입니다. 이게 식당의 전경인데요. 식당 앞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식당 옆에 있는 텃밭에서는 필리핀 음식에 들어가고 있는 식재료들을 본인이 스스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B식당은 91년에 1년생인 베트남 출신의 여성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2010년 결혼하면서 한국에 왔습니다.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019년에 식당을 오픈해서 식당이 성장하면서 2020년에는 조금 더 넓은 가게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를 주로 음식으로 하고 있고요. 베트남 식재료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식재료를 판매하고 있고요. 음식도 있고 베트남풍의 디자인을 식당 내부에 인테리어 했습니다. 사례 연구 식당 C는 네팔 식당입니다. C 식당의 창업 여성은 대학 졸업 후 유학 온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왔습니다. 현재 1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017년에 대전 원도심에서 식당을 오픈했고요. 네팔 음식을 판매하고 있고 식재료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판대가 있죠. 음식도 있고 식당 내부는 이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례 연구인 식당 D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식당입니다. D식당의 창업 여성은 93년생 베트남 출신 여성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2013년 결혼하면서 한국에 왔습니다. 현재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4식당 모두 창업을 한 이유와 조건은 다릅니다. 다만 모두 특별히 창업 교육을 받지 않았고 식당 주변에 식당하는 여성의 성공 사례를 참조로 잘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요리를 가지고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4식당 모두 출신국의 음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A식당은 필리핀 요리를, B식당과 D식당은 베트남 쌀국수를 중심으로 C식당은 네팔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사라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첫째, 이주 여성의 창업은 출신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 여성의 경우 출신국 이주 여성을 첫 번째 고객으로 삼고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중심입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한국어가 취약할수록 출신국 이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소자본으로 가능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적기 때문입니다. 셋째, 출신국 문화를 자원화합니다. 식당의 경우 교육이나 훈련보다는 성장하면서 체득한 것을 자원화합니다. 넷째, 이주 여성은 식당, 미용실, 의류, 카페, 화장품, 보험 등 여성 집중 업종에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이 창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초국적인 협력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들의 물질적 지원, 정보 제공, 자녀 양육, 가사노동 등을 도와주고 대신해주며 출신국 부모와 가족들이 자금과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출신국 친구와 한국인 지인들의 조언과 충고 등을 해주면서 창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주 여성의 창업 실천 기반과 조건, 환경을 제가 그려본 것인데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주 여성의 창업하기까지는 물론 이들의 개인적인 능력과 의지도 있지만은 배우자, 한국인 가족, 그리고 출신국 부모와 형제, 자매 등 초국적인 가족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인 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의 지원인데요. 법이나 제도, 교육, 훈련 이런 프로그램은 좀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 여성들은 창업 점포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점포 모두 그 음식을 판매하면서 식재료들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공간 내에서 음식 판매와 식재료 판매 두 개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품을 주문하고 받고 물품을 정리하고 물품 판매까지 이 제품 판매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식당의 업무입니다. 식재료를 구매하고 손질하고 조리하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계산과 전화 응대, 마지막에는 청소, 그리고 식재료를 위한 텃밭 가꾸기까지 이런 식당 업무와 제품 판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요. 아주 복잡하고 다층적인 역할을 이주 여성들은 창업 과정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들이 토로하는 창업의 어려움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 임대료와 보증금 같은 자금 마련입니다. 둘째, 자금이 마련되면 임대 점포 찾기, 부동산 계약과 절차입니다. 이후에는 점포 인테리어와 같은 것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식 노동 방식을 어려워합니다. 이 외에 행정적 절차가 있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소통이 기반이 되는 한국어의 부족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직원 구하기, 식재료와 세금 등의 매장 관리도 있습니다. 넷째, 일과 가정의 양립입니다. 자녀 양육과 사업을 병행하는 데에 대한 절대적 시간 부족, 또한 자녀를 맡길 만한 곳이 부족합니다. 다섯째, 관계의 문제입니다.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가족관계, 친구와의 단절이 발생하고 주변 한국인 상인들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이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의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여섯째, 식당을 운영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종교, 음식 문화, 여가 문화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곳이 식당입니다. 일곱 번째, 차별입니다. 결혼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있고요. 여성에 대한 차별 등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차별은 다층적입니다. 이런 창업하는 이주 여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법 제도적 지원 체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 관련 제도, 법령, 사업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세세히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및 훈련의 다양화입니다. 창업자, 여성 창업자에 대한 지원, 교육이 있지만 언어적 능숙함에서 이주민의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이주민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국어 창업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교육 시 통번역 서비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주민 거리 기획 및 활성화도 제안합니다. 원도심 재생에 있어서 공적 개입이 최소화된 다양한 이주민 문화 혹은 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권과 수도권, 전국의 이주민들이 대전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방문합니다. 또 유학생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할 문화기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들이 학교 안에서만 창업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지역에서 어떻게 교류할지 고민할 시기입니다. 또 다문화 가족 범주에 대한 확장입니다. 이주 여성은 자녀 교육과 창업, 식당 일위를 병행하기 어려워하고 출신국 가족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이들은 실질적이고 신뢰할 만한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 여성의 문화적 감각에 대한 인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적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들의 문화에 맞는 취창업 훈련 프로그램이 기획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신국의 학력과 노동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 여성에게 창업은 경제활동 참여에 좋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